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너무나 속이 들여다 보이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쇼. 과거의 라면 광고였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 박강원 두 사람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라. 먼저 만나라. 나는 괜찮다. 이런 쇼를 벌였는데 너무나 노림수가 빤히 보이는 그 내용이어서 제가 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그리고 이재명이 당권 도전에 나섰을 때부터 이재명은 영수회담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만나서 전국을 풀어나가자. 당권 도전을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당대표가 되기도 전부터 당대표가 되면은 영수회담 하겠다. 그러니까 1대1 회담 하겠다는 겁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과거에 상김시대 때처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영수회담 타령을 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형식도 형식이지만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피고인, 피의자, 이런 식으로 연속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을 받는 대표와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관심이 어디 쏠리겠습니까? 무슨 정책 이런 것은 전혀 이야기 아무리 해도 그것은 관심도 가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에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를 하겠죠. 검찰이 지금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나온 이 야당 대표를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서 불러야 되는데 제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 놓치면은 또 여론이 검찰이 대통령실 눈치 보나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서 안 만났는데, 지금 최근에 이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으니, 이재명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자꾸 민주당에서 왜 대화를 안 하냐, 야당을 패싱하느냐, 1년이 됐는데, 이 야당과 식사 한 번 없다, 자리도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간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된 박강원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에서도 마침 새로운 원내대표가 윤재옥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으니, 그러면 윤재옥 박강원 이 두 원내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국정 현안도 논의하고 협치 문제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취임 인사차, 새로 박강원이 야당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취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거절을 했죠. 이유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그러니까 박강원이 나 말고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 그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은 대표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만났으니까 이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강원은 일주일 뒤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다. 야당 대표와 이재명과 회동이 대화복원의 출발이 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언급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만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나면 이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이재명이 영수회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법원,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정치적 노림수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하자고 했는데 원내대표 안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언론 플레이를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마치 본인이 대범한 사람인 것처럼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 건설 노동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빈소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빈소에서 기자들이 그런 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봤는데
그냥 이재명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치 대범한 정치인인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다.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개념치 않을 테니 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책 보조를 맞춰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강원과 윤재옥 이렇게 만나자고 했으면 만나도 괜찮다. 나는 개념 안 하겠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대범한 정치인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상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가 뭐 탄압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에 개념 찾는다 이 말에 저는 진정성은 1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꼼수, 노림수가 잔뜩 묻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언론 플레이죠. 이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했죠. 자, 만약에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가 복원돼야 되고 나 아니고 이 원내대표라도 먼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기자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냥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형님 먼저 아홉 문제라고 했죠.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서열상 이재명이 톱이죠. 투톱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 박강원은 당 서열 두 번째입니다. 1위가 이재명이죠. 그러면 이재명이 박강원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박강원이 발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박강원에게 나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뭔가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 나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개념치 않을 테니까 개념치 않는다는 말을 기자에게 하면 안 되고 박강원에게 해야죠. 개념치 않을 테니까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라.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죠. 박강원한테 이야기해야죠. 아니면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강원도 참석을 하니까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거 여야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꿈쩍도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제안이 왔으니까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지시를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 추진, 제의가 왔으니까는 수락하시오. 당대표로서 수락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정성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박강원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박강원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박강원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기자들에게 박강원하고 회담해도 돼. 나는 개념치 않아. 언론 플레이죠.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입니다. 대법원 인물, 정말 대화를 원하는 이재명 이렇게 보이도록. 그런데 이재명도 그러니까 박강원이 이재명을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박강원이 절대 수용하지 못할 거를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엇보다 박강원은 친명이 아니죠. 친이낙연입니다. 친이낙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당내에서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친이낙연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이재명이 개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패싱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을 먼저 만나면은 당내 친명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비난을 하겠죠. 박강원을. 대표도 안 만났는데 당신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자칫하면은 아직 친명계가 다수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전에 비명계인 박강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것은 친명계 후보 3명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친명계가 일제히 박강원을 비토를 해버리면은 왜 우리 보수를 패싱을 하고 당신이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되면은
식물 원내대표가 바로 돼버립니다. 박강원은. 바로 식물 원내대표죠. 그래서 박강원은 이것을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이 잘 알고 진짓 본인은 대범한 척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이죠. 특히 이 간호법을 날치기 통과, 다수당의 행포로 날치기 통과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여야가 극한 대치로 들어갈 텐데 이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당 안에서 사쿠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쿠라 논쟁. 저 사쿠라 아니야. 지금 이 전면전이 붙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전면전이 붙었는데 원내대표가 용산 가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이게 전쟁이 붙었는데 혼자 가서 또 그것도 이 당대표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이러면은 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을 하죠. 당내에서 박강원이. 자, 그래서 이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형님 먼저, 그러니까 아우 먼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이 잘 알고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는 대범한 척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거 뭐 박강원 입장에서도 그런 노림수가 눈에 다 보이죠. 안 보이겠습니까? 본인은 또 저기 비명계로서 이낙연계로서 그 이재명의 스타일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박강원이 두 번째로 고사를 합니다. 이재명의 노림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입장문 기자들에게 입장문까지 보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입장문을 보내서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정히 요청드린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이 나와 회담하는 게 아니다. 나와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이재명과 먼저 만나서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고 그런데 뭐 협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 그러면은 그 두 사람과 지금 그 윤재옥과 박강원을 만나겠다는 것처럼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 박홍근에게 그러면은 일단 대표를 만나기 전에 원내대표들끼리 대통령과 만나자고 한번 자진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호영이 실제로 박홍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우선 먼저 우리가 대통령과 만나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뭐 여건이 되면은 이재명도 만나는 게 어떠나 하니까 박홍근이 다 거절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입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다시 추진을 한 건데 이재명이 절대 그것을 용납할 생각이 없으면서 선수를 쳐서 어차피 박강원이 받아들이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대범한 척한 하나의 일종의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속 보이는 두 사람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쇼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